탑팀 재활학과 도목곰 박정욱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과 발 항목회 통풍 치료에 숨겨진 진실,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의사들도 말해주지 않는 통풍 치료제의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방송에서도 듣기 힘들으셨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들으셔야 되고요. 혹시 통풍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이라면 꼭 끝까지 들으시고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풍은 날이 추워지고 술자리가 많으면 몸 안에 요산 결정체가 많이 농도가 올라가서 결정체가 생기면서 몸 안에 지나치게 많이 생성되거나 또 요산이 콩팥으로 소변을 걸러주지 못해서 발생하죠. 그래서 마치 당뇨병처럼 일정 수준으로 요산 수치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 질환입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통풍을 또 앓고 있고 또 이 질환의 진단이나 자기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잘 아셔요. 그런데 이 통풍 약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통풍 약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잘 본인이 개인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통풍은 알로프리놀이라는 그런 약을 통해서 1988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 그 노벨상을 수상할 만큼 훌륭하게 요산 수치를 내려주는 약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이 여러 종류라는 거는 사실은 잘 듣는 약이 한 가지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통풍하면 바로 이 알로프리놀이라는 약이 있었던 것처럼 다른 약이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아주 잘 듣는 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산 생성 자체를 억제해주는 그런 약이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훌륭한 알로프리놀도 이 약에 한 가지 무서운 부작용이 존재했는데요. 바로 과민성 증후군이라는 것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심할 경우 이거는 이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알러직 반응에 의해서 생명이 위협이 될 만한 약의 과민성이 발생하는데요. 복약 초기에 주로 발생합니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인 같은 이런 동아시아인들에게는 10명 중에 한두 명이 발생할 정도로 아주 좀 잦은 부작용이었죠. 그래서 이런 인종의 당사자인 일본, 우리 옆나라인 일본에서 페북속스탓이라는 알로프린을 대체할 신약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미리 알기 위해서 HLA-B5801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미리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너무 심각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 약에 대해서 겁들을 좀 가지고 계셨죠. 근데 이 약을 대체할 페북소스탓이라는 약이 나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효과도 좋고 뭐 어떤 분들은 2배, 어떤 분들은 15배까지 요산 농도를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알로프리놀이라는 기존의 약을 복용한 분들이 모두 페프소스탄으로 바꿔야 되는가? 절대 그렇지는 않죠. 이미 부작용 없이 안정적으로 잘 복용하는 분들은 약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고요. 다만 본인의 이제 콩팥 기능,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거나 대산 농도 조절이 기존의 알로프리놀은 잘 안 된다. 느끼시는 분거나 의사들하고 상의하셔서 바꾸시면 되고요. 가장 페북소스탓의 신약의 장점 중에 하나가 얘는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됩니다. 효과도 훨씬 좋고요. 그래서 하루 2번 복용해야 되는 알로프리놀의 복용 방법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에 한해서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가지 환우들은 심지어 의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치료 약물에 관한 주의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 환우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견하는 약 복용법 중에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통풍 발작이 없으면, 즉 통증이 없으면 요산을 평상시에 조절해주는 위에서 소개한 알로프리놀이랄지 신약인 페북소스탓을 증상이 없다고 복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고혈압처럼 이 요산 조절제는 요산의 혈중 농도를, 혈압을 낮추는 것처럼 요산의 혈중 농도를 낮추어서 발작 자체를 먹는 예방약이지, 알로프리놀, 페북소스탓 같은 이 약이 통증을 줄여주는 증상 치료제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환우들이 평상시에는 안 아프니까 약을 안 먹고 있다가 통증이 발생하거나 발적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제서야 알로프리나 페북소스탓을 복용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큰 함정이 존재합니다. 이미 요산 결정을 만들 정도로 발작이 일어나고 있을 때, 만약에 지금 아플 것 같고 막 그런 게 일어날 것 같을 때 알로프리나 페북소스탓을 복용해서 혈중 요산 농도를 낮추려고 하면 엄청난 염증성 반응을 유도하여서 오히려 더 통증이 생기게 돼요. 요산 결정에 대한 농도가 확 변하면서 심하게 녹으면서 더 많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이제 막 생길랑 말랑 하면 소염 진통제만 처방하고 통증이 거의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알로프레나 페북소스탁 같은 요산 조절제를 처방해서 요산 조절 농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의학 교과서에도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코 급성 통풍 발작이 있거나, 즉 지금 막 아프기 시작하거나 예상되는 시기에는 알로프리나 페북소스탁 같은 약을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된답니다. 먼저 소염 진통제와 항염증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보행을 해도 큰 통증이 없을 정도로 통증의 열감, 발적 등이 줄어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알로프리놀이나 페북소스탁 같은 요선 조절제를 반드시 복용해야 큰 고통 없이 요선 조절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죠. 이를 명심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 먹다가 그때서야 약을 막 알로프리놀이나 페북소스탁을 먹기 시작해. 그럼 더 아프다는 거죠. 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런 통풍 발작 사태가 왔을 때 사람들이 평상시 약을 안 먹다가 환우들이 자주 먹는 진통소염제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약이 있죠. 콜히친, 콜킨이라는 항염증제입니다. 이 콜킨이라는 약은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이 백혈구의 움직임 자체를 얼려버리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항염증제인데요, 세포의 움직임 자체를 그냥 다 얼려버리는 겁니다. 우리 세포에는 마이크로 튜블이라 가지고 미세하게 세포를 움직여주는 이런 그물 같은 게 있거든요. 사람의 팔다리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를 순식간에 그냥 프리징 시켜버리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요, 웬만히 심한 통풍 발작이 와도 이 약만 먹으면 환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증상이 많이 호전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인 약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약은 잘 사용하기만 하면 통풍 증상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아주 히포크라테스 시대,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던 오래된 약이죠. 하지만 이런 탁월한 증상 완화, 그러니까 통풍의 통증을 확 줄여주는, 염증을 확 줄여주는 효과 때문인지 평상시에는 약물 복용하는데 다 잊어버리거나 게으르거나 잘 안 먹었고, 통풍 발작하면 이 코리친 먹으면 금방 좋아지네 이렇게 하면서 급행 처리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약물을 통해서 자꾸 증상 호전을 유도하면서 평상시 알로프리노라 페북소스탁 같은 요산 조절제를 복용하지 않으면요, 발작 주기가 농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짧아지고 증상은 점점 심해지는 악순환에 접어들게 되죠. 그런데 이 약을 굉장히 환자들이 선호합니다. 이 약을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 지금 통풍 발작 오는데 콜킨 주세요. 그러고 아예 찾아와요. 의사들은 그냥 내어주죠. 환자들은 먹고 나면 금방 좋아지니까 아유 간편해 하면서 그 약을 또 먹어요. 근데 이 콜킨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 약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포의 움직임을 얼려버리는, 특히 백혈구 같은 골수에서 생성되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우리 몸의 면역이나 어떤 혈액에 관련된 모든 세포를 다 얼려버리는 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콜히친, 콜킨의 부작용에 무엇들이 있는가? 콜킨을 복용하면 안 되는 경우를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신장이 안 좋은 사람, 간 질환자, 대사가 안 되는 사람, 골수 질환자, 예를 들면 백혈병이나 빈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염증성 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백혈구 감소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콜킨을 아예 부작용 때문에 처음부터 복용하면 안 되고요. 어떤 부작용 때문에 생기냐면 콜히친, 콜킨의 부작용은 설사, 복통, 구토, 오심입니다. 이게요, 먹으면은요, 막 설사하고 토할 것 같고 배가 아프고 난리가 납니다.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도 환자들이 이 약을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워낙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차라리 화장실 갔다 오고 토하는 게 나을지 아픈 걸 못 참는 거예요. 차라리 통증보다는 불편한 게 낫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좋은 약이면 이렇게 설사하고 복통하고 구토하고 우리 몸에서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 약 자체가 우리 몸에 면역을 얼려버리는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약들이라는 거죠. 이 콜킨이라는 약은 제가 좀 더 실감나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그 초파리 아시죠? 초파리 염색체 변이할 때 배우던 그런 약물이에요. 그래서 초파리 염색체 변이를 유도하는 약물로 우리 몸의 세포 분열의 정지와 분열을
막아버리는 그런 억제 물질이죠. 그래서 이 콜킨을 복용하게 되면 백혈구 생성이나 이동이 전혀 안 돼가지고요. 골수 활성, 우리 뼈에서 만들어낸 혈액과 관련한 모든 세포들을 만드는 것을 억제시켜 버려요. 그래서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전혈구 감소, 악성 빈혈, 설사, 근육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질환이고, 특히 백혈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콜킨이라는 약물은 아주 아껴서 사용해야 하고요. 꼭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해야 하는 그런 최종병기 같은 약물이에요. 근데 환우들은 이제 귀찮거든요. 아프고.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것들은 또 알지도 못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 약을 처방받고 또 특별한 주의사항 없이 너무 쉽게 먹는 거죠. 그리고 환우들도 요구를 해요. 의사들한테 이 약을 달라고. 다 모르겠으니까 빨리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너무 만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약이죠. 실제로 콜킨은 심각한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서 아주 위험한 약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혹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백혈구 감소, 간독성, 신경병을 일을 수 있기 때문에 몸에 피검사를 통해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 늘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그런 권고를 받고 있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그냥 병원 가서 콜킨 주세요. 저 통증 왔어요. 그리고 그냥 알로프리놀 혹은 페북소스tat 그냥 첫날부터 복용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콜킨의 경구 복용, 그러니까 입으로 약을 먹었을 때 아까 복통 설사부터 여러 가지 골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슨 대안이 있을까요? 외국의 경우에는 바로 콜킨 젤이라는 이 젤을 바깥에 바릅니다. 이건 우리 몸에 파스처럼 뿌리는 거기 때문에 장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몸에 전신적으로 퍼지지 않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작용이 적겠죠. 그래서 피부에 발라서 해당 부위 염증을 막는 그런 약물이겠습니다. 보통 엄지발가락 부위나 뭐 발목이나 이런 데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발라서 콜킨의 역할을 하는 그런 비경구로 들어가는 콜킨 제제이죠. 두 번째는 잘 아시는 스테로이드 약물입니다. 우선 이제 처음에 통풍이 딱 생기면 우리가 잘 아는 뭐 봉합이징엽이나 연조직 감염, 세균성 감염 같이 굉장히 부어오르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선 피검사를 통해서 이거 세균성 감염이 아닌지는 이제 피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확인이 되면 전신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통풍 발적이 일어난 부위만 저는 좀 한정적으로 초음파를 보고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요산 결정이나 그런 것들이 피검사상에 세균성 염증이 아니라 확인되면 전 그 부위만 스테로이드 주사를 아주 얇은 바늘로 놔줍니다. 그렇게 해서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아니면 전신적으로 아주 강한 용량의 경구,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약을 아주 강한 약물을 며칠 단기간 쓰고 빠지는 형태를 통해서 복용하면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이 좋죠. 그러고 나서 통증이 사라지면 알로프리돈이나 페북소스tat 같은 요산 조절제를 복용하여 평상시 요산 수치가 6 이하로 유지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또 조산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약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고용량 잘 쓰고 빠지는 방식으로 하면 몸에 그렇게 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콜킨을 사용하는 것이 저는 몸에 더 큰 부담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콜킨의 장기 복용이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콜킨 복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심각한 설사, 구토, 복통, 오심, 심각한 부작용 겸허하게 돼요. 그래서 콜킨은 먹어서는 안 되는 금기약이라기보다는 그 사용과 접근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리고 경계심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 약물로 인식하는 것이 정확한 관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들도 그렇고 환자들도 이 콜킨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통풍 환우들에게는 약물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시기도 중요하죠.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통풍 환자들이 먹으면 안 되는 퓨린 위주의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최근 논문 결과로는 먹는 것이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논문들도 있어요. 워낙 체질이 요산을 많이 만들어내는 체질이기 때문에 페북소스tat 같이 이런 약을 잘 복용하면서 요산 농도를 한 6 이하로만 유지하면 먹는 거에 그렇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동의하는 거 하나는 절대 주류는 술은 많이 마시면 요산 생성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에서 만들어낸 술의 대사물질을 콩팥에서 내보내야 되는데 걔네들이 우리 몸에서 더 우선순위의 독성물질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내보내느라고 이 요산에 의한
만들어낸 독성물질을 내보내는데 게을러지게 돼요. 이걸 경쟁적 억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술 대사물질을 먼저 내보내더라고 유산을 다 정체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 유분의 유산 농도가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류를 많이 과량 복용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풍 한우들은 그래서 식이나 주류를 금할 대상으로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기보다는 조절할 대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요산 농도를 보다 잘 조절해주는 이런 신약을 통해서 향후 염증이나 합병증을 막는 예방약으로 평상시 잘 복용하고 체중 감량을 꾸준히 실현해서 몸의 대사물질 자체를 좀 줄여주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 얘기를 다시 한번 조금 요약하면은요. 기존의 통풍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너무 음식에 집착하시는데 음식에 대한 집착이나 경계심 좀 푸시고요. 오히려 평상시에 알로프린이나 페북소스테신이라는 약을 잘 복용하시고, 그리고 통증이 발생했을 때는 그 약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그 약을 갑자기 먹기 시작하면 안 되고요. 진통소염제를 통해서 가라앉은 다음에, 통증이 사라진 다음에 요산 농도 조절을 시작하셔야 되고, 특히 진통소염제 중에 콜킨이라는 약을 그냥 내가 아프면 먹는 그런 비상약 같은 정도의 개념으로 드시면 안 되고, 이 약이 몸에 엄청난 무리와 면역을 억제시키는 부작용이 심한 약이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최소화해서 사용하거나 의사하고 잘 상의해서 사용하셔야지, 그냥 급행 처리해버리라는, 이걸로 해서 성가신데 아픈데 빨리 끝내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워낙 통풍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이제 안내사항이나 설명도 많지만, 이런 약물 복용법에 대한 이제 정확한 안내나 혹은 환자분들에게 이런 경각심을 주는 내용들이 영상에 별로 없어서 제가 특별히 남겨놨습니다. 자, 이제까지 비수술치 재활하게 답하다, 아픈 이유 읽어주는 남자, 탑템재활학과 두목곰 박정호 원장이 이때까지 통풍치료의제의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